네,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만관유 시간입니다. 자, 만관유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관심을 받는 뉴스 전해드릴 이현웅입니다. 네, 만관아 많은 관심 받는 아나운서 이현웅 아나운서.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첫 번째는 스토킹 범죄 사건입니다. 때는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70대 남성 A씨가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적이 있는 30대 여성 B씨를 수개월 동안 스토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달라, 밥 한번 먹자,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자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당연히 또 거절을 당했고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여성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염산을 뿌리게 되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A씨를 제지하던 식당 직원들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남성 A씨는 붙잡혔고요. 이후에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자신이 들고 있던 건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검찰은 이에 대해서 염산으로 추정되는 감정 결과가 있다면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소식. 예. 뭡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이슈인데요. 오늘이 이제 5월 14일이죠. 이제 보름 뒤쯤이면 6월 1일 개정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는 날입니다. 예. 이때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율도 좀 크게 오르는데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준입니다. 개정 전이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을 가산하게 되는데 이제 6월 후 개정이 되게 되면 2주택자가 20%포인트, 3주택자가 30%포인트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요? 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개정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지역 내에 다주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한 채가 있고 시골이나 아니면 전원주택 같은 곳에 또 다른 한 채가 있는 경우도 이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허름한 집 하나 더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도심의 공급량에 문제를 주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전원주택이 다주택에 문제가 되어서 고민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만관유 뭡니까? 어제 여당의 백신 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백신 회사들이 한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근거는 예. 한국의 접종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백신을 공급을 해주더라도 사람들이 국민들이 맞기 싫어하면서 예. 이 백신 공급에 접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 일단 접종 거부율이 높고. 그렇죠. 예. 두 번째.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공급 물량을 좀 빠른 속도로 소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백신 회사들에서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애초 계획보다 시기를 당겨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그러면 이 판단이 근거가 좀 있습니까? 엊그제입니다. 지난 12일에 김 의원은 화이자,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예. 이 자리에서 백신 수급 현황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도 이 과정에서 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김 의원의 얘기가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네 번째 만관유. 이번에는 해외로 한번 가볼게요.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코인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글에서 또 비롯됐는데요. 그동안 보통 머스크가 이제 코인 관련 글을 올리면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예. 근데 어제는 이제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난 2월에 머스크는 비트코인으로 자사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요. 그걸 맞아요. 3개월 만에 번복했습니다. 그래요? 예.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또 주목을 받았는데 예. 환경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예.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하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예, 그거는 맞는 팩트 같아요? 예, 이런 말을 하면서 예. 어느 정도 영향은 당연히 주고 있는데 예. 어제 코인 시장이 흔들리면서 피해를 본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일반- 많이 내려간 예. 그런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래 테슬라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친환경적 기업이 되는지 바라보겠다, 그래요. 지켜보겠다 이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관련 소송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예. 시작은 작년 1월로 가보는데요. 당시에 전광훈 목사는 30일에 정기총회를 거쳐서 대표회장으로 재선출됐습니다. 예. 자, 근데 한기총 임원 일부가 한기총을 상대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이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요. 예. 당시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누락했고 뭐 이런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효력이 없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예. 재판부는 어제 피고가 2020년 1월 30일 전광훈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래요? 예. 전광훈 저 대표가 졌네요? 아니죠. 예, 목사 졌네요? 그 한기총이 지게 된 거죠. 한기총이 졌구나.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만관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요. 방금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해온 재난 방송인데요. 7시 59분에 요청해온 것이고요. 코로나19 어르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 방법 안내입니다.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순차적으로 시작되고요.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65에서 74세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고요. 5월 27일 접종이 시작됩니다. 60에서 64세는 5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됐고요. 6월 7일 접종 시작됩니다. 자, 보호자께서는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챙겨주십시오.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도와주시고 접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시 중증 위험인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사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서 보호자 등 누구라도 대리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전화 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의 직접적 사인은 익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부검을 통해서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마지막 목격된 시점 당일 새벽 3시 38분부터 새벽 4시 20분까지 약 40분간의 그 손 씨의 동선 여전히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 승재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성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부검 결과 좀 내용 좀 보셨죠? 네네. 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까? 먼저 승재현 의원님 보시기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검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예, 첫 번째 부검 보고서에서는 이제 익사라는 과실을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는 바와 같이, 한강공원 내에서 이제 사망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사체 은닉이나 유기를 위한 행위로 이제 한강에 빠뜨린 것은 아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한강공원 내에서의 어떤 사망 사실은 아니고 이제 결국 그 한강 안에서 이제 빠져서 익사를 하게 됐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더 복잡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첫 번째 이제 내인사 즉 실족을 해서 사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바깥에서 안으로 손정민 씨를 밀어서 혹시나 사망을 시켰다면 예,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예, 그 과정 속에서 그냥 과실로 일어났다면 과실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께서는 이번 부검 결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익사로 추정되고 머리 2개소 좌열창은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인데 예, 만약 머리 2개소 좌열창이 사인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까지 시간대별 행적을 밝히기 위한 수사 과정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익사로 추정되는 부검 결과가 나온 이상은 현재까지의 수사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물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 실족사인지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일정한 외력에 의한 작용이 있었던 것인지 예, 예. 계속해서 밝혀나가야 되겠죠. 예. 뭐 이번에 그 익사로 이제 추정하는 그 근거는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검 과정에서 폐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을 가지고 판단을 했겠죠. 네네, 뭐 네, 기본적으로 예, 승재 의원님. 예. 네네. 뭐 저 박성배 변호사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저보다 예.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제 폐에 들어간 물의 양뿐만 아니라 예. 이제 한강에서 이제 살고 있는 미세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특하고 동일한 플랑크톤인지 아닌지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허파과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허판에 있는 예. 거기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익사의 흔적이 발견됐는지 다 확인했을 것이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올렸던 부검 종합 보고서를 제가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 이유가 예.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머리에서 난 상처는 예. 분명히 사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정말 마음이 좀 불편하고 답답해서 저녁 시간에 반포 그 사고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예. 그게 어떤가 하면 그 정민 씨, 그 고 손정민 씨하고 친구 A 씨가 이제 돗자리를 놓고 있는 장소부터 예. 이제 그 아침에 뭐 4시 20분경이라고 하는데 뭐 자리요? 한 28분경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까지 제 보폭으로 가니까 한 27, 26 정도 예. 보폭이고 뛰어가 보니까 한 4초 예.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문제는 예. 여기서 그 그러니까 그 뭐 풀숲 그러니까 공원 내와 그다음에 한강변 사이에 예. 풀숲이 좀 있고 예. 그 풀숲 밑에 보면 돌무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돌무덤이 예. 있기 때문에 네. 그 돌무덤을 거쳐서 실족사가 됐건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외부에 의한 어떤 힘에 의해서 물에 들어갔던 네. 그 손정민 씨의 그 사체에는 분명히 일정 부분 저는 이렇게 그 상처가 있어야 될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굴러 떨어지든 밀어 떨어지든 예. 그 돌무덤에 분명히 몸이 부딪혔을 건데 예. 그래서 뭐 나중에도 뭐 저 손정민 아버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과연 그 손정민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몸에 어느 정도 상처가 있었는지 아, 예.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냥 돌무덤에 넘어졌으면 뒷면이 됐건 앞면이 됐건 옆면이 됐건 분명히 상처가 나올 수밖에 오히려, 없는 곳이더라고요. 예, 그게 자연스럽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처가 예, 있는 그래서, 거가 오히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국가수에서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예. 이 머리에 그 난 상처 이외에 다른 외인사의 그 어떤 흔적은 없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예. 만약에 직각으로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예. 과연 그 돌무덤에서 넘어졌건 그러면 저는 다리가 분명히 돌무덤 사이에 끼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그냥 저는 정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예, 가본 현장을 본 제 느낌상 그 부분에 있는 상처가 전혀 없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조금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좀 뭐 국가수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예. 손정민 씨 아버님도 당신 아들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면밀히 좀 살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 상처 관련해서요? 상처 관련해서는 예. 국가수 부검 결과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쉽사리 언급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마신 술의 양이 지금 9병이라고 하죠? 네네. 이거 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격자 얘기가 또 뭐 구토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 이제 이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러면 구토를 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토사물을 씻기 위해서 뭐 강가로 갔다 이런 유추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어떤 이 손정민 씨의 죽음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일단 경찰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예. 당시 두 사람이 소주 2병, 소주 페트 2병, 청주 2병, 막걸리 3병을 샀다고 하고 네. 그렇지만 샀다고 다 마셨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가수 부검 결과에 이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친구 A 씨가 여러 차례 한강 쪽으로 가서 구토를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 손 씨도 구토를 했다면 이 토사물을 씻기 위해서 한강으로 갔다 한강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 언뜻 납득은 되진 않는데 예. 다만 예.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거의 없는 장소, 즉 예. 한강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한강변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곳으로 다급하게 다가가서 구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예.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의 양을 볼 때 지금까지 친구 A씨의 진술을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정황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단언적으로 친구 A씨의 진술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조사 과정에서 친구 A씨 진술의 의문점을 드러내는 대목도 있고 네. 오히려 친구 A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도 일부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목격자들의 진술을 봤을 때 이제 새벽 3시 38분까지는 이제 뭐 그 같이 있었고 근데 4시 20분에 보니까 혼자였다. A씨가. 그럼 네네. 결국은 이제 이 약 40분간의 이 행적 조사가 이제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수사에?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손정민 씨가 쓰러져 있는 사진은 아, 예, 예. 네네, 예. 그거는 2시 10분에서 2시 50분 사이에 찍혀 있는 그 사진이고 예. 그 이후에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은 3시 37분 오전 예. 그때는 손정민 씨가 앉아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손정민 씨가 앉아 있었다. 예. 예. 그리고 그 A 씨는 전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예. 혹시 시청자들께서 그 사진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쓰러져 있었지만 그 이후에 분명히 정민 씨가 앉아 있었다라는 진술이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 37분까지는 분명히 정민 씨가 살아있는 모습이 네. 분명히 이제 예, 확인되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42분 내지 48분의 공백 시간이 나오는데요. 예. 아침에 그 A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강공원 바깥에서 한강과 사이에 있는 풀숲 네. 근처에서 경사면에서 다리를 한강 쪽으로 머리를 공원 쪽으로 해서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을 예. 실행하는 목격자가 보고 예. 이거 깨웠다고 위험하다. 그랬죠? 예. 위험해서 깨웠다. 그리고 그게 한 28분 정도 되는데 33분 정도에 이제 토끼굴을 이제 지나 나오는 모습을 봤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자동차도 133대에서 154대로 이제 더 많은 자동차 숫자를 블랙박스요? 확보했을 뿐만 블랙박스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예. 경찰 측 쪽에서는 유의미한 진술 혹은 영상 이걸 조 단위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영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야 그 영상물을 모르기 때문에 단언하게 말씀드리는 건 참 조심스럽지만 다시 여기에서 좋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그 42분에서 48분 사이에 그 A 씨와 특히 우리 정민 씨가 어떻게 움직였는 동선이 조금 확인이 된다면 조금 더 이 사건이 사건인지 여전히 사고사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 변호사님, 이제 네네. 뭐 유의미한 제보 이거 확인 중이다. 방금 이제 네. 승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유의미한 제보라는 거 이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행적이 발견되지 않는 시간이 3시 38분부터 4시 20분까지죠. 그런데 예. 4시 20분에 예. 발견된 정황은 A씨 혼자서 이 한강공원 잔디밭과 한강 사이의 공간 경사면에 가방을 맨 채로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엔 돌무더기가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이 상당히 위험해 보여서 목격자가 A씨를 깨웠고 이동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 3시 30분까지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들이 존재하고 4시 20분에는 친구 A씨만 상당히 위험한 자세로 특히 그 자세가 예. A씨가 발은 한강 쪽으로 향해 있고 머리는 잔디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위험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는 것인데 예. 어떤 과정에서 약 40분 만에 10m쯤 떨어진 장소에 친구 A씨만 발견되었는가 그 경위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진술이 있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이 되겠죠. 예. 계속해서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 제보들은 사건 시간대별로 비는 시간에 대한 진술이 될 수도 있고 예. 특별히 두 사람이 분리되는 과정에 관한 유의미한 진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찰이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예.
관련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작업, 즉 포렌식 작업이 상당히 진행 중이고 분석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네. 두 사람이 분리되는 과정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진술이 확보되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승 의원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예.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박선배 변호사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지금 설명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저도 분리되는 똑같은 과정이요.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 이게 저 정민 아버님한테는 약간 죄송스럽고 아주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어떤 상황이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 A 씨가 어떤 범죄와 관련 있는 상황이었다면 4시 20분에 그런 상황으로 발견되기는 조금 어려운 듯한 느낌은 있어요, 분명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42분에서 48분에 그 동선을 확인해야 되지만, 예. 분명히 그 사이 일정 영역에서 A 씨와 우리 정민 군이 헤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더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국민들께서는 이 시간이 굉장히 촘촘하게 재구성이 되어야 이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좀 지난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더딘 어떤 과정이겠지만 좀 이렇게 국민들 모두가 납득될 수 있는 동선의 확인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경찰에서요. 그 프로파일러 통해서 면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최면을 걸어서 또 진술을 듣기도 했고요. 네.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피의자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경찰이 아직까지도 A 씨를 어떤 피의자였던 그런 틀로 보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또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사건에서는 누구도 피의자로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내사 단계입니다. 내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친구 A 씨의 경우에는 지난 12일에 2시간여에 걸쳐서 프로파일러 면담 조사를 실시했고 사전에 친구 A 씨도 동의를 한 상황이었죠. 이전에 최면 수사를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면 수사는 온전한 기억을 못하는 참고인을 상대로 이 잠재되어 있던 기억을 끌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면 수사는 조사 대상자가 열린 마음으로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협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렇다면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러 면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파일러 면담은 진술 과정에서 비록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의 성격과 행동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고 또 경찰이 직접 묻고 답을 듣는 신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망설이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친구 A 씨의 이 전반적인 성격과 행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서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조금만 더 말씀을 보태드리면 사실 지금 포렌식 과정에서 그날 아침에 그 A 씨 부모님과 같이 다시 한강공원까지 오는 자동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또 포렌식이 이제 완성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게 지워지지 않았다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A 씨가 제일 먼저 만나서 다시 한강공원으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와 A 씨가 이야기했는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당시에 A 씨 노트북 그리고 지금 A 씨 아버님의 휴대폰까지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이 좀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좀 유의미하게 살피고 저는 사실 조금 고민스러운 게 과연 A 씨하고 우리 고 손정민 씨하고의 관계 얼마만큼 친소 관계가 있는지도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시간 좀 다 돼서요. 두 분한테 지금 다음에 타임 순서에서 이제 고 손정민 씨의 아버님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 그 혹시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은 점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승 의원께서는 그 상처가 얼마나 났었는지 그걸 좀 궁금해하셨는데. 박 변호사님 혹시 있습니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문점들 예. 사실 이른 합리적이고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의문들은 사실 사후에 차분히 되짚어보니 이러이러한 의문이 생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거친 것으로 보여요. 아, 예. 그보다는 예. 이 사건 직후에 이 아버님이 친구 A 씨와 그 가족들을 대면했을 때, 즉 처음 만났을 때 네네. 그들의 표정과 행동 그리고 태도는 어떠했는지 당시 받은 인상과 느낌은 무엇이었는지를 여쭤봤으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쯤 3부 마치고요. 잠시 뒤 4부에서는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아버님과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 이렇게 어제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유족은 이 발표 내용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버지 손현 씨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저 전화 연결돼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다시 한번 아드님 죽음 애도하고요. 깊은 위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하신 게 5월 4일이었으니까 열흘 전입니다. 이제 지난 이 열흘간 유족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 진실 계속 밝혀가는 시간인 와중에 솔직히 날짜 감각이 없어져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잊어버린 지 좀 오래됐고요. 예. 감정적으로도 좀 이제 기복이 변화가 심해서 예. 충격에 대한 그 반응이 좀 예민해졌다고 해야 될까. 저희 스스로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는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경찰이 부검 결과 브리핑 했으니까 이제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음주 후에 대략 2-3시간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이제 그리고 원인은 익사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부검 결과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장례식 이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그런 예.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애초에 왜 물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밝혀달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고 예. 시간도 3시 반, 4시 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요청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귀 뒷부분에 손가락 2마디 크기 상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인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도 예상하신 바였습니까? 네, 제가 맨 처음에 정민이를 발견했을 때 그냥 상처가 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랬던 거지 그게 직접적인 상처가 아닌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아버님 인터뷰하기 전에요. 전에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아버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몇 개 있다고 해서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혹시 처음에 발견하셨을 때 이 왼쪽 귀 뒷부분 상처만이 아니고 몸의 다른 다리라든지 다른 부위에 혹시 상처는 보신 게 없으신지요? 네, 저희가 상처는 바로 발견하지 못했고요. 예. 검안이나 국과수에서도 뺨의 상처 말고 다른 거는 발견한 게 없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배 변호사가요. 아버님께서 처음에 아드님 죽음 직후에 A 씨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친구분. A 씨하고 부모를 처음 보셨을 때 느끼셨던 어떤 표정이랄까 태도라든지 이런 거 혹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특이한 게 좀 없었습니까? 이상한 것들이 몇 군데 있었고 나중에 예. 점점 이제 더 증폭된 것들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주된 대화는 친구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친구의 대화가 자꾸 이제 주제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예. 이상한 쪽으로 유도하거나 중요한 질문은 다 그냥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었는데 예. 그 당시엔 정민이를 찾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좀 제껴놨지만 계속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생각이 났었거든요. 예.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상하다고 느끼신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어떤 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를테면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핵심적인 건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 그 당시에 전화 안 한 건 잘못했다. 이런 식의 대답이기 때문에 예.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찰에서 유족에게만 아드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한 거 전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해할 만한 수치던가요, 보니까요, 그 수치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알코올 수치라는 것을 대비할 만한 그런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예. 숫자를 들어도 이게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었고요. 예.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전날 발견된 사진을 보면 대충 얘가 어느 정도 술 먹었는지 알 수 있어서 그 정도인가 보다 생각을 했고 예. 경찰이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절대로 수치를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예. 어디선가 어제부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아, 예. 예, 그거는 저희가 절대로 공개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도 지금 아까 확인해봤더니 말씀하신 보도가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네. 그 수치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음주운전 측정할 때요, 그 만취 기준 넘은 수치로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수치의 높고 낮음이 또 아드님의 죽음과 연관성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저 처음에 높은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높기도 하고 그 사진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자기의 의식을 통해서 물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태로라면은 이렇게 이제 경찰에 전해준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를 봤을 때 홀로 아드님이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물가의 갯벌까지 감안해서 휘청휘청 바위를 건너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입증하신 분들도 있고 예. 수치는 와닿지 않지만 그 사진을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러면 자력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딘가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하시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 얘기가 서로 계속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아드님하고 A씨가 같이 있었다. 그 시간대가 오전 3시 37분, 38분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시 20분쯤에는 이제 A씨가 혼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40분 정도 이 시간대를 이제 미확인 시간대를 한번 좀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때 혹시 더 술을 마셨을 가능성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2시 18분 이후로는 전혀 술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어떤 구매 내역을 봐도 어차피 마지막 구매 내역이 1시 31분 정도거든요. 예. 그것도 2시 18분 사진 보면 다 정리가 됐는데 그 뒤에 어떤 것도 섭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국가수 결과에서도 마지막 음주 2-3시간 후 사망 추정이라고 하셨는데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예. 그 뒤로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 40분 정도 이 미확인 시간대에 이제 아드님의 어떤 이동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움직였을 가능성은 적고요.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아까 그 친구 관련된 얘기했을 때 분명히 처음 저희 만났을 때는 예. 2시부터 4시 반까지 이동도 없었고 그냥 본인이 일어났을 때는 정민이가 있었나 없었나도 모르고 예. 주변의 것들을 주워서 온 게 4시 반이라고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예. 이미 오픈된 2시 18분 사진은 이미 짐을 다 챙겨서 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이동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런 것도 얘기 안 하고 애초에 진술 자체가 다 허위고 술을 핑계로 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A씨가 계속해서 한 이제 진술 자체가 허위가 많고 거짓이 많았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정민이가 자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예.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했고 그거를 회피하면 본인이 안전적이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버님. 이제 그 A씨가 그 목격자한테 발견된 그 시각이 4시 20분인데 그때 이제 그러면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A씨만큼은 스스로 움직일 힘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시 18분 사진 상태가 양호하잖아요. 이미 예. 그때부터 술이 안 취한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예. 잠은 잘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히 정상적인 상태라고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경찰에서도 결국은 이 미확인 시간대 40분간 재구성하는 게 이제 수사 관건이라고 하는데 경찰에 좀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본 이래로 가장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비전문가인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예. 그거를 밝히는데 주력하시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밝혀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방금 전에 그 박선배 변호사 인터뷰할 때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40분 동안에 경찰에서 확인을 했으면 싶은 게 뭐냐. 어떻게 그게 뭐냐. 초점이 자, 아드님하고 아드님하고 A씨가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관련해서 경찰이 그 유임한 제보를 몇 가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그 팩트하고 좀 관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뭐 전해드리신 바가 있습니까? 예,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절대로 전해드린 건 없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희망을 맨날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라도 있을까. 그리고 엊그제같이 뜻밖의 사진이 발견돼서 정말 그렇게 압축될 수 있는 것처럼 예.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A씨 아버지가요. 현장에 다시 이제 왔을 때 그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도 좀 사진으로 나왔죠? 동영상으로 나왔나요, 이게?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또 네티즌들이 좀 추측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 뭐 이게 설도 많고 그런데 혹시 이때 통화 때 그 뭐 네티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A씨 쪽의 뭐 친척이 뭐 경찰이다. 이를테면 서초수의 경찰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이것도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일단 뭐 저는 그분 모두를 이번 때문에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정보가 없고요. 예. 사실 그분들의 친인척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고 알 수도 없어서 예. 다만 분명히 제가 의심한 대로 친구가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려면 분명히 부모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달라고 뭐 탄원을 하거나 검찰에도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예. 그 공개된 동영상을 봐서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 거로는 안 보이거든요. 예. 두리번거리거나 지금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에서 서성이거나 나무 뒤에 숨어 있거나 전화하는 거나 모든 게 다 수상한데 너무 속이 상하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이제 경찰이 그 수사 결과 실족사로 결론을 낸다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예. 그 결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그거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심리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아니고 예. 경찰이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가 납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실 뭐 저뿐이 아니라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A씨가요, 그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 아드님한테 연락했다. 이 말씀 하신 적이 있죠? 제가 최근에 아들의 카톡이나 친구들과의 카톡을 열심히 봤는데 예. 그 사전에 만나고 있던 그 시간에 엄청나게 친구들과 카톡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예. 만나서 얘기를 했나 의심스플 정도로 카톡 내용이 많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술을 한 잔 더 하고 싶은 상태가 굉장히 올라와 있더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요, 이 친구 그 A씨하고 이제 아드님하고 또 그 정말 친했냐? 또 이런 걸 또 의심하는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친구 사이라는 게 대학교 때나 그때는 어떻게 잠깐 만나냐에 따라 친해지는 거잖아요. 예. 분명히 확실한 거는 대학교 와서 만난 친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본과 들어와서는 공부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접촉이 없었고 이제 갑자기 술을 먹자고 하니까 그게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우리 뭐 중마고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알던 그 사이도 아닌데 대학 때 알게 된 친구 사이고요. 네, 그렇죠. 그 네티즌들이 자꾸 또 궁금해하는 것 같아 여쭤보겠습니다. 그 A 씨의 그 어머니가 변호사라는 말이 있던데 혹시? 저는 그 정보가 전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무근이라고 전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무근이요, 그것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왔으니까 경찰이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유의면 제보를 받아서 좀 분석하겠다고 하니까 좀 빨리 그 수사에 좀 내용이 좀 시착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아버님 그 경찰한테 수사 관련해서 경찰에 좀 요청하고 싶은 그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건 발생된 이래로 가장 제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상태가 요즘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평생 그 은혜 잊지 못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힘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경찰부터 말씀드리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힘겨우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 손정민 씨의 부친 소년 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 선수 얘기 먼저 아무래도 해야겠죠. 네. 토론토 류현진 어제 애틀란타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3승째를 챙겼습니다. 네. 공 94개로 7회를 막는 삼진을 6개나 곁들이는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줬거든요. 예. 역시나 뭐 직구, 체인지업, 커터, 커브 골고루 잘 던지는 그 제구력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송곳 제구력. 네, 예. 어제 류현진 선수의 투구 내용 송곳 제구력도 맞고 예. 한마디로 슬로우 킥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슬로우 킥킥. 네, 올 시즌 류현진의 직구 구속 144km 예. 거든요. 평균 예. 빠르다지만 그때 예. 빠르다고 하셨지만 예, 빠르죠. 이게 메이저리그로 따지면 하위 3% 정도 속도예요. 예. 추신수가 사실 한국에 와서 공이 느려서 적응을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요. 메이저리그 투수들 공 워낙에 빠르죠. 뭐 시속 160km를 넘나드는데 어제 류현진의 직구 평균 구속이 143.5km. 예. 역시 패스트볼 계열인 커터는 133.5km였어요. 예. 그리고 뭐 커터다 슬라이더다 표현할 수 없는 애매한 공들을 어제 많이 던졌는데 선수들이 완전 멘붕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완급 조절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5회 때 프리먼 선수를 3구 삼진으로 처리할 때를 보면 시속 123km 체인지업에 이어서 145km 직구 던졌는데 그 예. 직구가 굉장히 빨라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변화가 크니까. 그렇죠. 네.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빠르게 느껴질 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지 예. 매체들 보면 본래 류현진으로 돌아왔다. 류현진의 날이었다. 이런 칭찬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은지 기자도 테니스 치시는데 네. 그 뭐야 공 서비스 받을 때 네. 빠른 볼 받으시다 갑자기 느린 볼 들으면 당황하시죠? 그렇죠. 앞으로 막 그렇고. 뛰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어제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팬들은 또 유현진 선수 타석 들어가는 아, 그렇죠. 근데 어제 잘 못했습니다. 못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프로야구에서 자 삼성의 기세 무섭죠? 네. 선두에서 안 내려옵니다. 예. 어제 KT를 4대 0으로 꺾고 단독 선두 지켰는데 삼성의 아기사자 요새 아기사자. 알아보셔야 돼요. 선발 원태인 선수가 예. 7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공 106개 던졌는데 안타 5개 맞고 볼넷 4개, 삼진은 8개나 잡았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 하이라이트가 예. KBO 유일의 사할 타자 KT의 강백호와의 맞대결이었어요. 예. 사자와 호랑이의 대결이다 해서 경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강백호 선수 볼넷 하나 얻어냈지만 3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판정패인데요. 예. 1회 때는 헛스윙 삼진, 3회 때는 중견수 뜬공, 5회에 볼넷 하나로 나갔지만 승부처였던 7회 2사 1, 2루 위기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요. 뜬공 이렇게 딱 캐치하니까 원태인 마운드에서 정말 좋아했고요. 예. 그 강백호 선수는 1루로 달리다가 헬멧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하. 패대기 수준이었고요. 그래, 패대기. 예. 강백호 선수 어제 경기 전까지 타율이 4할 3리였는데 타율이 3할 9푼 4리로 떨어졌고요. 예. 원태인 선수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꼭 백호영을 이기고 싶었다. 최고의 타자를 잡고 싶었다. 예. 타율을 꼭 3할대로 끌어내리고 싶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둘이 예. 뭐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제 승리로 원태인 선수는 6연승 달렸고요. 다승과 평균 자책점 모두 리그 선두입니다. 예.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1선발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자, 해외 축구 소식 짚어볼까요? 네, 누구죠? 황소.
좋아하시죠? 황희찬 선수입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때 막 제가 소식 전할 때마다 화색이셔가지고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이 황소였습니다. 황씨라. 그것도 좀 작용했습니다. 네, 라이프치히 황희찬 선수 독일 무대 첫 번째 우승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독일 포칼컵 결승에서 도르트문트에 1대4로 져서 준우승했습니다. 사실 황희찬 선수 최근 2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하면서 좋았는데 오늘 투톱으로 선발 출전했지만 무기력했고 슈팅도 없었고요. 위협적인 기회도 잡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대0으로 뒤지던 전반 28분 추가 실점에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패스 실수로 역습 이어졌고 혼란이 추가골 넣으면서 혼란은 또 짤츠부르크 때 동료였는데 참 야속하게도 골을 넣었습니다. 황희찬은 전반만 뛰고 교체됐고요. 도르트문트는 산초와 혼란이 2골씩 터뜨려서 4대1 대승 거르고 4년 만에 포칼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해서 아침 오늘 순서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